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Nine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 이지만 해설위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팟빵에 어떤 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 PD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감사한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사실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이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게 되게 과한 이 사랑을 주셔서 저희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뭐 유일하게 보답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보시고 들어주시고 하시는 분들께서 그걸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네. 힘이 많이 나고 저희도 진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경기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 경기인데요. 시애틀 시옥스와 LA 램스의 경기. 이 시옥스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경기 자체가 사실은 이번 주에서 가장 기대되는 경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경기. 경기 마지막 플레이까지 네. 긴장을 놓칠 수 없는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진짜 마지막까지 끈적끈적한 경기였는데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네. 뭐 승부가 한 경기가 더 벌어졌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아니 뭐 이번 주 자체로는 이제 뭐 승부가 타이였는데 뭐 아니, 벌어지지도 좁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아니요, 주는. 뭐 집계를 해봐야죠. 집계를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 UPD가 집계를 해주면 알겠지만 사실 이 경기는 뭐 랜스 졸라인이 이제 뭐 그걸 넣었으면 네. 제가 한 경기 이제 가져가는 거였는데 이거 뭐 키커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날 러셀 윌슨이 너무 멋진 경기를 해줬죠. 어마어마했어요. 그 기록을 보면 패서 레이팅이 151.8 거의 뭐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QBR까지도 92.6 거의 완벽한 경기였습니다. QBR 만점이 100점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QBR이나 패서 레이팅이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완벽한 경기를 해줬는데 진짜로 뭐 어떤 그 스탯을 떠나서도 우리가 그냥 경기 장면을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네. 뭐 롱패스, 숏패스 뭐 이것저것 갈릴 것 없이 다 잘했고 특히 이제 뭐 패스러시가 들어와도 그걸 잘 피해서 뛰어서 퍼스트다운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중요한 승부처에 그거를 이제 터치다운 연결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4쿼터에 포스 앤 5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또 터치다운을 만들기도 하면서 맞아요. 정말 거의 뭐 완벽한 경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 경기 후에 이제 핏 캐럴 감독이 러셀 윌슨 커리어 중에서 가장 잘한 경기 중에 하나였다라는 칭찬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 러셀 윌슨이 슈퍼볼에 2번씩이나 가고 우승도 한 쿼터백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뭐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최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러셀 윌슨은 정말 물이 올랐다라는 이제 느낌을 주는 그런 경기였는데 피트 캐롤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얘기를 드려보면 피트 캐롤 감독이 경기를 하다가 종종 정말 이상한 포인트에서 이상하게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49회 슈퍼볼 때 러싱 안 하고 패싱 선택했다 뭐 인터셉션 당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이날 경기에서도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서드&2였나? 아마 그런 상황에서 러싱을 안 하고 또 패싱을 가다가 결국은 이게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플레이콜이 사실 이제 슈퍼볼 때는 이제 베벌 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했던 거고 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플레이콜을 뭐 누가 하든지 간에 감독이 하든지 간에 코디네이터가 하든지 간에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잘 하고 나면 역시 창의적이다. 뭐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이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 좋으면 저기서 어떻게 저런 플레이콜을 하냐.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렇게 그런 질책을 많이 받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날도 이겼기 때문에 승패에는 또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기긴 이겼지만 사실 마지막에 주얼라인이 필드골 성공시켰으면 지는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린 말씀인 건데 이렇게 이제 클러치한 상황에서 그냥 물론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 리스크 큰 플레이들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핏 캐롤도 그렇지만 오히려 핏 캐롤보다는 다른 경기들에서 다른 감독들이 보였던 플레이 콜링들이 조금 더 좀 티피컬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실 이제 풋볼 경기가 체스 매치에 많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읽어낼 수 있는 수를 피해가고 네. 한 번 더 꼬아서 이렇게 전술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현지에서도 저 상황에서 감독이나 또는 쿼터백이 오버싱크했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그런 느낌이죠.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핏 캐롤은 그 정도까지 좀 이렇게 좀 많이 다른가라는 거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감독으로는 사실 이제 맥베이나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약간 좀 그 결과가 안 좋아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 프레이블 감독 이런 감독들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자체는 이 지난해 타계한 이 폴 앨런 시애틀 전 구단주에 대한 추모가 이 공식적으로 있었던 경기이기도 한데요. 이 경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러셀 윌슨이 인터뷰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폴 앨런 구단주에게 감사하다, 이런 기회를 나에게 줘서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고 네. 그 어떤 그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 구단주가 되고 또 사실 이제 시옥스만이 아니라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라는 이제 그 농구단까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어쨌든 그 스포츠의 위상을 상당히 좀 많이 올려놓은 그런 분이시죠. 특히 이제 시애틀 시옥스가 사실은 그렇게 잘하던 팀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리그 최강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슈퍼볼도 뭐 최근에 2번 갔었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강팀이죠. 강팀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릴 때 봤던 시옥스는 정말 약팀이었거든요. 특히 그때만 해도 NFC도 아니었고 AFC 서부에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뭐 브론코스나 레이더스에 눌려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길을 못 피는 그런 약팀 중에 하나였는데 뭐 리얼라이먼트 이후에 이제 NFC 웨스트에 배치됐고 그러면서 뭐 특히 이제 핏 캐롤 감독이 오고 러셀 윌슨이라는 진짜 불세출의 그런 쿼터백을 드래프트하면서 이제 팀이 많이 이제 변화됐죠. 그래서 슈퍼볼도 2번이나 진출하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는 거의 뭐 매년 진출하면서 진짜 강팀 중에 하나로 완전히 이제 팀의 위상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시애틀 시옥스라는 팀의 브랜드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사실 시옥스 생각하면 진짜 쿨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시옥스 하면 사실은 조금 좀 브랜드가 낮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느낌이죠. 지금은 뭐 사실 위상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상승세를 띠면서 같은 지구내에 있는 49ers, 특히 이제 49ers가 잘할 때 슈퍼볼 진출하고 그럴 때 그 두 팀의 라이벌 구도, 지금은 이제 램스와의 라이벌 구도 이런 걸 통하면서 사실 이제 라이벌 관계가 구축이 되면 서로 상승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은 시옥스는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위치에 포지션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강팀으로 거듭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좋은 이제 성적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이제 4승 1패를 기록한 시옥스잖아요. 근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크리스티나 핑크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했을 때 너희 팀에서 현재까지 네가 받았던 가장 인상적인 어떤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셀 윌슨이 대답하기를 resilience.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위기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그렇죠. 리질리언트하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해내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극복해내는 그런 게 뭐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3쿼터까지 계속 뒤져도 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지 않았는데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정황감, 그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회복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쿼터의 사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윌슨만이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극복해낸다. 그런 게 사실은 강팀의 특성이죠. 그렇죠. 마지막에 역전을 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가 멘탈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육체적인 운동이지만 사실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 번 이게 반복되다 보면 잘하던 팀은 이겼던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못했던 팀은 그 못했던 그 어떤 그런 경험 때문에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스라든지
뭐 올해는 조금 어렵지만 예전에 이제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든지 또 뭐 그린베이 패커스도 그렇고 지금 네. 이제 시애틀 시옥스 이제 그런 위상에 올라갔는데 이런 팀들은 4쿼터에 지고 있어도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실리언스라는 표현인 거고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제 KBO에서도 두산 같은 경우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물론 이제 시즌 중에서 계속 뒤지다 이제 추격했지만 마지막 경기도 예술이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제가 그 경기를 이제 집에서 혼자서 TV로 보고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하는 팀, 그러니까 잘하는 팀이라는 게 많이 이겨보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극복해냈던 경험이 있는 팀들은 네. 또 그런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 제가 봤던 경기 중에 KBO 리그 이 수많은 경기들 중에 가장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이제 포스트 시즌 진행 중인데 네. 1, 2, 3위가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근접하게 붙어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포스트 시즌도 지금 상당히 재밌게 가고 있는데 네. 다시 이제 뭐 풋볼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 시옥스는 정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러셀 윌슨이 있는 한 그리고 이런 팀이 계속 이제 중심 선수들이 계속 버티는 한 앞으로 아주 엄청나게 뭐 대패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큼 점수차가 벌어져도 이 팀은 계속 해볼만 하다라는 관점에서 경기를 끌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옥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램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제러드 고프 선수가 저희가 이제 보통 시스템 쿼터백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날 보여줬던 어떤 경기력을 놓고 보자면 고프는 자기가 해줄 몫은 다 해줬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지금 딱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이 경기를 보면 그냥 그 경기 끝난 다음에 스탯만 놓고 보면 뭐 이렇게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졌다 그러면 또 윌슨한테 고프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경기는 마지막에 필드골 하나로 결정될 정도로 쿼터백들은 다 자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고프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이 경기 보고는 고프를 비판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그 프레셔에 쫓겨서 약간 좀 고생했던 일부 플레이들을 제외하고는 고프가 상당히 잘해줬고 그 특히 이제 프레셔가 없을 때 패스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선수가 보면 드래프트에서 올라올 때 전체 1순위로 뽑혔던 선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로 보면 기본적으로 쿼터백이 해야 될 역량, 자질, 패스의 정확성 이런 거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 그런 건 충분히 보여줬다. 근데 다만 그동안 비판을 받았던 걸 보면 평상시와 프레셔가 들어올 때의 어떤 그 기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경기에서도 몇 개의 플레이에서는 그런 게 보이긴 했지만 그 몇 개의 플레이를 제외하고는 사실 고프는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줬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기는 했지만 저는 고프가 이 경기를 통해서 좀 앞으로 다른 경기들을 할 때 좀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프레셔에도 본인이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본인 스스로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졌지만 고프라든지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자신감을 가질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은 역시 에런 도널드 선수인데요. 뭐 경기 중에 뭐 트리플 커버리지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제 램스를 상대하면 어느 팀이나 기본적으로 더블팀 그리고 트리플 팀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에런 도널드는 뭐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디펜시브 태클인 거는 뭐 당연하고요. 현지에서는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이 디펜시브 태클만 놓고 보면 고트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물이 올라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 수년째 지금 물이 올라 있는데 지금 뭐 사실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수비수 한 명을 뽑아라 포지션에 상관없이 그래도 사실 이제 도널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탓 걸리에 대해서도 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 시즌 이제 계속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탓 걸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하는 거 보면 무릎 부상이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날 경기도 보면 터치다운 2개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을 가지고 달릴 때 모습들이 보면 예전에 순발력, 폭발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고 이게 저는 진짜 탓 걸리 정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더군다나 램스 공격에 있어서 제 구심점이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선수가 부상으로 회복을 못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보면 좋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커리어가 좀 아쉽게 미리 마감되는 이런 선수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는 탓 걸리가 그런 선수가 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반부 갈수록 좀 봐야겠지만 이날도 보면 예전에 그런 어떤 폭발력, 특히 이제 세컨 레벨, 그러니까 디펜시브 라인을 뚫고 나가면 사실 걸리를 잡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쉽게 잡힌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세컨 레벨 갔을 때 그런 폭발력, 순발력, 라인베커들을 따돌리는 그런 역량 이런 게 좀 안 보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는데 좀 심각한 건 아니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어찌됐든 토드 걸리 선수가 살아나야만 이제 램스의 공격이 같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이제 이 경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려서 좀 어떻게 보면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이 미식 축구는 게임 오브 인치스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만 플레이가 다르게 됐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2개만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적어왔는데 2개가 뭐냐면 양 팀이 거의 똑같은 플레이가 있었는데 한쪽은 성공을 했고 한쪽은 실패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날 보면 이제 초반에 러셀 윌슨이 타일러 라켓에게 패스해서 사이드라인에서 터치다운했던 그 터치다운을 보시면 타일러 라켓이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기 전에 터드렉 스웩. 그렇죠. 정말 와우. 토탭 그 터치다운이 정말 예술이었거든요. 기가 막혔어요. 왜냐면 딱 그 공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발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이 다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경기 뭐 직후에 사실 이게 올 시즌 최고의 캐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런 플레이를 타일러 라켓과 시옥스는 성공을 시켰고 4쿼터였나요? 아마 이제 비슷한 플레이를 램스 했어요. 했는데 로버트 우드스였던 것 같은데 이 선수는 똑같은 상황에서 왼쪽 발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닿지 않고 토드랙을 못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거는 터치다운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램스가 어떻게 했냐? 필드골로 만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똑같은 플레이인데 여기서 결과가 4점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쨌든 이것만 달랐어도 승부가 갈렸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램스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보면 램스가 이제 필드골 미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딜레이 오브 게임도 있었지만 뭐 그것도 있지만 뭐 그것도 아쉬운데 그 다음에 이제 서든 15 플레이에서 그게 이제 퍼스트 다운을 못 하니까 이제 별로 뭐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필드골 한 거지만 서든 15 플레이에서 고프가 타이런드 제럴드 에버레트에게 사이드라인 쪽으로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더 가고 나갔어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봐도 15초 정도가 남았었어요. 이게 뭐 3, 4초였다 그럼 바로 나가야죠. 그렇죠. 근데 15초 정도 남았었고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수비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면 한 3, 4야드 정도는 더 전진하고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래서 이제 수비가 붙어서 태클이 들어오더라도 몸싸움 잠깐 일어나더라도 좀 끌어서 나가는데 시간이 몇 초 걸릴 수는 있으나 15초 정도면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 4야드라도 더 전진을 했었다. 필드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바로 눈에 보이는 플레이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플레이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타일러 라켓의 터치다운 패스 그거 하나 좀 이제 좀 생각이 나서도 옛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슈퍼볼 43에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 우승을 할 때 딱 이런 진짜 똑같은 플레이를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4쿼터에 빅벤이 이제 진짜 이 타일러 라켓이 패스를 받았던 것처럼 거의 똑같은 패스를 이제 엔드존의 사이드라인 쪽으로 이렇게 붙여서 간 게 그때 이제 센토니오 홈스라는 리시버가 그걸 받으면서 정말 이런 타일러 라켓처럼 비슷하게 받고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터치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경기를 이겼었는데 저는 이 타일러 라켓 보면서 바로 그 플레이가 생각이 났죠. 정말 그 명장면, 역사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었는데 그런 멋진 플레이를 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현재까지 나온 캐치들 중에는 단연 최고의 캐치가 아니었나. 충분히 뭐 최고의 캐치 중에 하나로 거론될 수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워낙 이제 재밌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날 램스는 사실 아쉬운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사실 이제 작년까지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사실 큰 활약을 하면서 작년에는 물론 이제 성적이 좀 안 좋았지만 그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선수 중에 한 명인 클레이 매튜스 이 선수가 이제 기량이 쭉 이제 하향세를 거듭하면서 올해 이제 램스로 왔는데 작년과는 다른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세기 6개
그리고 매 경기 지금 투약을 하면서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 턱 골절로 네. 이제 당분간 출전을 네. 못하게 돼서 램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수비수 한 명이 또 이렇게 나가게 돼서 너무 아프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기가 격렬했다라는 건데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레이븐스와 스틸러스 경기 얘기를 하면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리그에서 피지컬한 그리고 가장 재밌는 라이벌 관계였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램스 시옥스 라이벌이 그 관계를 대체한 것 같습니다. 지금 NFL에서 지구 라이벌전 중에 가장 재밌는 지구 라이벌전 하면 저는 램스 시옥스를 뽑을 것 같습니다. 페이주리어스 빌스 뽑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그 최근에 약간 그린베이 패커스와 베어스? 시카고 베어스가 좀 이게 떠오르는 또 그렇죠. 이게 라이벌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라이벌 구도였긴 했지만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예. 좋은 라이벌 관계이긴 하고 사실 NFL 역사상 가장 이제 큰 라이벌 관계이기도 한데 저는 지금 물론 이제 이 관계가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스냅샷으로 봤을 때 리그에서 가장 재밌는 지구 라이벌전이 뭐냐? 그럼 저는 램스 시옥스를 뽑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LA 램스와 시애틀 시옥스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닙니다. 먼저 하시죠. 저도 사실 할 게 생각이 나네요. 덜스데이 풋볼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먼저 하시죠. 아닙니다. 안 하실 거예요? 네? 안 하실 거예요? 하시죠. 이거 네, 드디어 제가 네. 이제 썰스데이 풋볼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네. 저는 제가 저주의 주체가 아니었다. 저주의 주체는 저였다. 20만 해설 위원이었다. 이 말을 저는 남기고 저 때문 아니고요. 랜스 주얼라이 때문이다. 근데 저는 Thursday Night Football 때문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어제 메이저리그 중계 잘 봤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이제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중계도 하셔서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근데 저는 그 경기 보면서 살짝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그리고 응원도 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봤는데 약간 아쉬웠던 거는 그 경기 중간중간에 Thursday Night Football 광고가 나오던데 아니 왜 우리 All About NFL 홍보 멘트 한번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안 돼요. 잘려요. 저는 이제쯤 하시려나 저제쯤 하시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식축구의 모든 거 네가 한번 해주시려나 했는데 제 명재 선배한테 혼나기 싫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잭슨빌 제기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경기 중에 이 경기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사실 알 수 없던 경기였고 저희가 새벽에 보면서 카톡방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끝났네. 근데 끝나지도 않았었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사실 이제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경기였는데 재밌었죠.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카일 앨런과 가드너 민슈 이 두 선수만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민슈의 기량이 앨런보다는 실링이 높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도 민슈 선수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날 경기를 갈랐던 건 크리스찬 맥카프리랑 레너드 포넷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넷도 물론 이제 100야드 이상 찍으면서 잘하긴 했지만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클래스가 다르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이 경기 두 개의 그 대결의 백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업 쿼터백인데 들어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 카일 앨런과 가드너 민슈 두 사람의 대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너드 포넷과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자존심 대결. 근데 이제 두 선수는 같은 드래프트에 그 클래스에 있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드래프트 클래스에 같이 나왔는데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백인 러닝백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백인 러닝백이다. 그럼 NFL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대부분 이제 펀트 리턴, 킥오프 리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러닝백으로 들어와서는 약간 이제 가제트 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변칙 공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래프트 될 때 물론 이제 대학 때는 잘했고 멋진 플레이들도 많이 했지만 이 선수가 대학 때 했던 것만큼 프로에 와서 잘할까? 특히 이제 every down back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first down부터 third down까지 다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주전 러닝백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미쳤어요 활약이. 그리고 스냅마다 거의 백필드에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브리 다운 백만이 아니라 지금 팬더스의 공격은 맥카프리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없으면
펜서스 방해요. 진짜 그렇죠. 망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활약을 보면 지금 MVP 후보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7년 드래프트 때인데 맥카프리가 전체 8순위로 뽑혔거든요. 근데 포넷은 이제 4순위로 뽑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포넷이 뽑히다 뭐 포넷은 그럴 만한. 근데 물론 이제 뭐 저는 이제 포넷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긴 하지만 대학 때 했던 모습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주목받았던 모습을 보면 뭐 당연히 전체 탑5로 뽑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맥카프리는 대학 때 잘하긴 했지만 전체 8순위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프로에서 더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명에다가 이 드래프트 클래스에 러닝백이 누가 한 명이 더 있었냐면 델빈 쿡이 있었어요. 정말 러닝백 그 드래프트 클래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세 명의 진짜 대스타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좋은 러닝백 클래스였고 저는 사실 이 경기 보면 생각했던 게 이 경기 앞서서 이제 Thursday Night Football로 이제 램스랑 시오스 경기가 있었잖아요. 레너드 포넷이 타드 갈리 대신에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램스에서 뛰었으면 그러면 지금 잭슨빌 제규어스에서 보여주는 어떤 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폼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 후반부에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걸리가 지금 진짜 제 기량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 엇갈렸잖아요. 시옥스 저는 램스를 뽑았기 때문에 필드골 하나의 운명이 갈리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걸리가 지금 제 기량이 아닌 것 같은데 이지키얼 엘리엇 좀 빌려주고 싶다. 잠깐 좀 빌려주고 램스가 이긴 다음에 다시 데려오면 어떨까라는 했었는데 지금 사실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왜냐하면 저는 포넷이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저는 그렇게 뭐 전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진 못하지만 뭔가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잭슨빌 제규어스의 공격 스킴과는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어떤 그 피스는 아니다. 왜 저희가 이제 1000피스짜리 이제 그림 맞추기 같은 걸 하면 비슷한 그림이라서 이제 안 맞는데 억지로 껴넣을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조각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이제 네모 조각을 동그라미 모양 조각에 억지로 껴 맞추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킴이 정확히 맞느냐 그거는 좀 모르긴 저도 좀 그래요. 그 이날 활약을 보면 사실 이제 누가 봐도 크리스천 맥커프리가 훨씬 더 빛났던 경기. 압도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한 300개쯤 있는 느낌. 근데 이제 저는 맥커프리 보면서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피지컬로 봤을 땐 포넷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피지컬로 봤을 때 이 터프한 NFL 경기를 1년 내내 그리고 다년 동안 소화하는 거는 체격적으로 봤을 땐 포넷이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맥커프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이렇게 과격한 플레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날도 보면 360도 돌면서 터치다운을 하고 첫 번째 터치다운이었죠.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멋지죠. 그런데 좀 다치지 않았으면 안 해야 텐데. 특히 이제 백인 선수고 체격이 크지가 않으니까 저런 거다 다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멋진 플레이 보여주는 건 좋지만 조금 건강 관리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맥커프리는 좀 오래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뭐 오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나 이런 뭐 MVP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주는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 선수 분명히 자격이 있다. 그렇죠. 그 후보 중에 하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에서 러셀 윌슨이라든지 뭐 지금 맥커프리라든지 충분히 그 단열에 올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역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어떤 경기가 좀 떠올랐었냐면 그게 아마 2017 시즌 아마 위크 7에서 9 요 정도였을 거예요. 딱 이제 뭐 추워지기 시작할 때쯤 그때 당시에 캔자스시티 칩스랑 오클랜드 레이더스가 맞붙었던 경기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에 그 극적으로 어떤 플레이가 있었죠? 시간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리고 반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반칙이 아마 한 3번 정도 반복이 되고 헤일 메리 또한 여러 번 했나요? 헤일 메리가 아니라 아마 레드존 쪽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 뭐 잡았는데 또 페널티 되고 또 페널티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이제 극적으로 이제 터치다운 돼서 동점 그 엑스트라 포인트 차서 이제 역전. 끝내기로 이제 승리를 가져갔던 그때 이제 마홈스가 하기 전이죠. 그때 알렉스 스미스가 뛸 때.
근데 그 경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지금 결과는 좀 달랐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지금 이날도 보면 마지막에 네. 계속 페널티가 나오면서 헤일 메리를 3번이나 했던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경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아니 이걸 민슈가 진짜로 그랬는데 아쉽게. 결국 마지막에 좀 아쉽게 굉장히 그 마지막에 저는 그 키클리가 마지막에 오는 패스를 이렇게 땅으로 내리치는 그렇죠. 동작이 있어서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그 헤일 메리 할 때는 네. 이거를 억지로 잡으려다가 사실 이제 선수들이 욕심이 나는 거는 여기서 인터셉트 하면 어쨌든 스탯 네. 본인 스탯을 챙기기 좋으니까 인터셉트를 하려는 욕심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실 코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공을 쳐내라고 특히 바닥에 이제 스파이크 하듯이 쳐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네. 간혹 욕심 부리다가 그게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밀집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막 점프볼처럼 이렇게 됐다가 그 잡으려고 하다 놓치면 상대편이 잡아서 터치도 안 하고 이러면 역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냥 땅으로 쳐내는 그게 이제 사실 정석이죠. 뭐 잡기에는 사실 거리도 좀 모자라기도 했었고 그리고 네. 사실 이제 거기서 잡으면 뭐 할 겁니까? 네. 어차피 뭐 이긴 경기인데. 키클리의 마지막에 수비도 굉장히 좀 스마트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뭐 마지막 장면이 좀 아쉬웠지만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일 앨런보다는 확실히 민슈가 조금 더 낫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날 승패는 민슈가 펌블을 3번이나 했다라는 거에서 그렇죠. 좀 크게 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번 주에도 우리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말씀하셨지만 민슈가 나름 듀얼 스레트네. 나름 잘 뛸 수 있는데 튀어요. 포켓에서의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래서 뭐 진짜 듀얼 스레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나름대로 포켓에서의 움직임이 괜찮다. 하지만 푸드워크가 펌블 괜찮다. 이슈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번에 네. 좀 그런 거 보였고 또 하나 좀 느낀 거는 닉 폴스 이제 돌아오기 힘들겠다. 진짜 이번 네. 경기만 봐도 지기는 했지만 잘했잖아요. 잘했고요. 사실 이제 닉 폴스가 돌아와서 이 정도를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뭐 모르는 거지만 지금 민슈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서 팀이 단합이 되고 네. 그러면서 공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선수를 다시 뺀다? 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이 경기에서 제일런 램지 선수가 인액티브가 됐어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이제 본인은 트레이드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사실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만약에 뛰었더라면 경기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렇죠. 지금 뭐 램지라 그러면 리그 정상급의 코너백이기 때문에 이런 아슬아슬한 승부에서는 그런 정상급 선수 한 명이 빠지면 네. 상당히 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램지가 뛰었다 그럼 결과가 또 어땠을지 뭐 모를 일이죠. 네. 뭐 어찌됐든 승리는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가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경기인데요. 사실 뭐 패트리어츠가 승리할 거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을 거고 이 경기장에 그 경기 시작 전에 트위터에 이제 사진이 올라온 걸 봤는데 페덱스 필드죠. 네네. 네, 페덱스 필드에 오는 팬들의 절반 이상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 후에 이제 브레이디가 홈 경기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그 정도 이제 응원도 많이 해주고 관중석에 보면은 본인들 유니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마 레드스킨스 팬들이 페이트리어스 응원한 건 아닐 거고 페이트리어스 팬들이 이렇게 따라서 그러니까요. 온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워낙 요즘에 잘하니까 사실 네. 뭐 물론 오랫동안 잘했지만 팬들이 같이 트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페이트리어스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더군다나 이제 레드스킨스가 요즘에 잘 못하니까 그 표를 살 때 홈팀보다는 오히려 이제 잘하는 팀 팬들이 더 많이 이제 네. 사서 왔을 텐데 NFL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팬들이 잘 트래블 하는 팀이 누구냐? 사실 피츠버그 스틸러스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스틸러스가 이렇게 노란 쭉 그렇죠. 워낙 이제 올해는 스틸러스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그런 모습을 덜하지만 예년에 보면 항상 그 원정 경기인데 네. 홈 경기 같은 경기를 펼치는 팀이 스틸러스거든요. 근데 이날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이트리어스가 홈 경기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죠. 네. 일단 경기장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경기력은 물론 이제 후반에 러싱이 살아나면서 좀 달라진 느낌을 주긴 했지만 전반의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 올 시즌 뭐 계속해서 약팀들과만 상대를 하고 있잖아요. 뭐 마이애미라든지 뭐 지난주에 빌스라든지 첫 경기 피츠버그도 사실 그전에는 몰랐지만 네. 뚜껑 열어보니 약한 팀이었고 네. 뭐 어쨌든 최근에 제트도 있었고 그때까지는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뉴욕 제스와 했었었나요? 했죠. 네. 그러니까 1, 2주차 때는 그래도 경기력이 좋았던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3주차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마이애미 물론 마이애미 워낙 약팀이니까 논외로 치면 지난주 빌스를 상대로도 공격이 원활하지 않았고 이번 주 전반만 해도 사실 공격만 놓고 봤을 때 이래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나. 좀 이제 팬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제 걱정하지 않아야 될 부분도 이제 막 찾아서 걱정하실 아니 왜냐면 사실 있는데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질 거라고 생각 안 했. 전패팀이니까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전반에 보여줬던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올 시즌 굉장히 좀 포스트 시즌 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아마 이제 팬이시기 때문에 저는 팬이기 때문에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뉴잉글랜드 뭐 벨리책 뭐 브레이디 아무리 뭐 기계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뭐 기계적으로 잘하고 매 경기 매년 잘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 그러면 조금 나태해질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5주 동안 상대했던 팀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잘하는 팀이라고는 의외로 버플로 빌스 하나 정도. 그 외에는 사실 다 약체잖아요. 근데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 이제 다음 경기도 뉴욕 자이언츠 또 뉴욕 제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벨리청하고 브레이디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렇고 상대하는 팀이 그만큼 본인한테 긴장감을 주는 팀이 아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나태해질 수 있고 경기를 임할 때도 사실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날도 보면 1쿼터에 7대6으로 졌었고요. 뭐 전반까지 12대7로 근소하게 앞섰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애미하고 할 때도 전반에는 뉴잉글랜드가 7대0으로 앞선 정도였거든요. 그건 뭐 빌스하고 이제 빌스가 뭐 잘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지만 빌스하고 할 때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그랬지만 빌스 수비는 진짜 대단했어요. 찐? 찐 인정.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이게 인간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이런 생각을 하죠. 그 약간 좀 다른 종목하고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권투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헤비급 파이트다 생각을 해보면 강한 선수가 약한 선수를 만났을 때 약한 선수가 더 준비를 많이 해오고 그 강한 선수가 조금 나태하게 준비를 해왔더라도 이게 뭐 15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 한 2, 3라운드, 3, 4라운드까지는 약한 선수가 더 이렇게 준비해온 걸로 긴장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반부 넘어가면서는 결국 체력에서 그다음에 기량에서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더 뛰어난 선수가 헤비급 파이트 치르다 보면 이기게 되거든요. 체급 차가 있으니까. 아니 체급 차보다도 이제 기량 차. 근데 둘 다 헤비급이기 때문에 어쨌든 체격은 비슷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 차이가 헤비급 파이트에서 그렇게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런데 이날도 사실은 이제 그래서 초반에 뭐 마이애미 정도 그렇고 초반에 이제 좀 비슷비슷하게 가다가도 결국엔 경기 후반에 가면은 뉴잉글랜드가 이긴다라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시즌 중반에 가면서 좀 이제 잘하는 팀들 상대하고 특히 이제 뭐 칩스 같은 데하고 붙게 되고 그러면 브레이디나 벨리책부터 시작해서 더 긴장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기할 때도 실수 하나도 안 하기 위해서 더 어쨌든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느슨한 경기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게 진짜 뉴잉글랜드의 모습이다? 그러면 희망 가실 팀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그건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역시 볼 수 있었던 부분 줄리언 에델먼 선수가 이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에델만이 사실 이제 아까 저희가 이제 뭐 맥캐프리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백인 선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계속해서 좀 우려를 가졌죠. 그런데 이전에 페이트리어스에서 그 슬롯 리시버 중에 이제 웨스 웰커, 뭐 데니 아멘돌라 이런 선수들을 통해서 계속 활용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팀에는 맞는 이 시스템에는 맞는 선수다라는 게 사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증명이 됐고 에델만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브레이디한테 주는 그 마음적인 안정. 뭐 브로맨스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지만 그런 선수가 팀에서 있고 없고는 브레이디 같은 선수에게도 마음의 어떤 그 평안함, 평정심 이런 걸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가 한 명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큰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램스 얘기할 때도 쿠퍼컵이 있고 없고가 제런 거스한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특히 이제 쿠퍼컵하고 이제 그 줄리언 에델먼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백인이기도 하지만 슬롯 리시버거든요. 근데 슬롯 리시버들이
쿼터백들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뭐냐면 슬롯 리시버들은 이제 필드 중앙에서 금방 세퍼레이션을 얻어내기 때문에 쿼터백이 쉽게 패스를 하기 좋은 상대방 네. 리시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네. 패트리어츠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이게 워싱턴 레드스킨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제이 그루든 감독이 해고에 못했어요. 힘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그 전부터도 0승 3패, 0승 4패 되면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올 시즌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부임한 지 5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기록을 보면 35승 1무 49패. 그러니까 승률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5년여 동안 팀을 이끌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단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오너인 데니얼 스나이더도 이렇게 더 이상 참아주긴 힘든 거죠. 네. 데니얼 스나이더 체제하에서 이제 감독이 여러 번 교체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 오너 데니얼 스나이더가 이 구단을 소유하기 시작한 후부터 사실 레드스킨스가 전반적으로 계속 성적이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감독이 문제냐라는 거는 또 뭐 좀 다 별도의 토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루든이 지금 0승 5패로 출발하면서 이제 스나이더가 더 참아주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치명타가 그 주중에 경기 전에 나왔던 사진 한 장이 있었잖아요. 그 사진에서 보면 그 뭐 한강에 뭐 대마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걸 피면서 젊은 여자랑 그러니까 젊은 여자한테 플러팅을 하는 그런 사진이 찍혔어요. 저는 그거 못 봤습니다. 네, 그 사진이 있는데 유부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그리고 마약이라고 하니까 뭐 미국에서 위드라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문제는 사실 아니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경기 전에 네, 그런 사진이 찍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경기 전에 이미 해임될 거다라는 얘기가 꽤 있었어요. 그렇죠. 꽤 나왔기도 했고 그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미 마음을 오너가 다 결정한 상태에서 하나의 이제 뭐 추가적인 트리거가 됐을 수 있죠. 변명거리나 이런 게 됐을 수 있는데 만약에 레드스킨스가 5승 무패였다. 그럼 그걸로 해임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중요한 부분은 성적이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경기에서 어쨌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을 거는 케이스 크넘이 그동안 이제 팀을 이끌면서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쿼터백이 교체될 거다라는 거는 뭐 이미 예측이 됐고 그 전에 이미 드웨인 해스킨스가 나왔었잖아요. 못했고. 근데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누가 나왔냐? 콜트 맥코이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콜트 맥코이가 더 베테랑이고 뭐 드웨인 해스킨스는 아직 어린 선수이고 신인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콜트 맥코이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해임설이 나오면서 제이 그루든의 절박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해임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보고 판단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해스킨스를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스킨스 체제로 어차피 갈 거거든요. 콜트 맥코이가 프랜차이즈 쿼터백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 한 경기라도 그리고 그 한 경기를 지더라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지금은 해스킨스보다는 맥코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니까 다른 감독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맥코이가 더 낫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결정이 모릅니다. 사실 이게 그루든 혼자의 결정인지 탑에서 시킨 건지는 모르지만 그루든이 마음이 급하다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날도 하필 또 맥코이가 나오긴 했지만 상대방이 뉴잉글랜드. 그래서 색 6개 당하고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트 당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사실은 누가 나왔어도 크게 다르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페이트리어스 수비 그래서 뭐 한 경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5경기를 치르면서 평균 실점이 7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당 터치다운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터치다운 패스를 아직까지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강력한 수비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쿼터백이 나왔더라도 큰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루든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 0승 5패긴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부상 선수들 정말 많거든요. IR에 올라간 선수만 10명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레프트 태클, 프로볼급인 레프트 태클 트렌트 윌리엄스가 지금 홀드아웃을 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이드엔드 조던 리드는 지금 아직 부상을 한 게임도 못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라는 것들도 좀 고려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부상 얘기가 이제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지금 필립 도어셋이 중간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이것도 사실 왜냐하면 지금 와이드 리시버가
줄 부상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딥스렛이 없다라는 것이 네. 문제고요. 지금 왜냐하면 고든 선수도 몸에 약간 부상이 있고 에들먼도 지금 갈비뼈 쪽에 부상 조금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도얼셋 나갔고 그리고 이번 AB 방출됐고 뭐 AB네 그러니까 AB를 데려오면서 이제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또 한 명이 없어졌죠. 그리고 은킬 해리 이 선수가 이번 이제 1라운드에 뽑혔던 선수인데 이 선수도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리시버에 대한 고민이 패치가 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근데 다행인 거는 페이트리어스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다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델만도 갈비뼈 부상 그게 한 2, 3주 됐죠. 근데 이제 네.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이게 플레이오프 경기다? 그럼 당연히 뛰는 정도의 네. 참고 뛸 정도의 부상이다. 고든도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햄스트링도 물론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는 있지만 만약에 플레이오프 경기다 그럼 저는 필립 돌스도 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경기에는 참고 뛸 수 있는 정도의 부상.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플레이오프 가기 전에 정규 시즌에는 몸을 계속 이제 만들고 유지하고 해야 되는 경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앞으로 또 몇 경기를 보면 이번 경기도 레드스킨스였지만 다음 경기 뉴욕 자이언츠 그다음에 뉴욕 잭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는 어떻게 보면 페이트리어스 입장에서는 부상인 선수들 조금 보수적으로 갈 필요도 있겠다. 네. 크게 위협이 되는 경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선수들을 아주 중요한 아주 어려운 상대라고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이렇게 선수들을 회복시키는데 시간을 써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패트리어츠 얘기에서 하나 빠뜨린 얘기가 있는데 스티븐 거스카우스키가 IR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키커를 찾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 트라이아웃을 했죠. 네, 트라이아웃을 하면서 이제 이 마이크 누젠트가 키커로 이제 고용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백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에 구영애 선수가 올라가 있어요. 저희 뭐 유튜브에도 댓글로 올라왔더라고요. 네. 답변을 해드렸는데 구영애 선수가 그래서 뭐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네. 분명히. 왜냐하면 프랙티스 스쿼드에라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NFL 소속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구단에서는 당연히 더 눈여겨보고 네. 사실 이제 프랙티스 스쿼드에 올라가면 어느 팀에서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단 조건이 딴 팀의 프랙티스 스쿼드 선수를 데려가면 액티브 스쿼드에 넣어야 되는 거죠. 액티브 로스터에 네, 로스터에 넣어야 되는 54명이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은 받는 정도까지 그렇죠. 올라왔다라는 네. 거거든요. 이제 구영애 선수가 이제 예전에 LA 차저스에서 뛰면서 좀 아쉽게 좀 금방 좀 기회를 잃었다가 또 최근에는 이제 알라이언스 오브 아메리칸 풋볼이라는 좀 이제 조금 낮은 리그에서 신생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리그가 이제 접어서 최초 득점자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요? 최초 네. 득점자였죠. 근데 이제 그 리그 자체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죠. 또 이제 기회가 없어졌었는데 지금 어쨌든 NFL에 어쨌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또 하나는 저는 저희 이제 카우보이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키커들 정말 너무 못합니다. 좀 심해요. 진짜 뭐 엑스트라 포인트 놓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 마이크 누젠트가 첫 번째 터치다운 하고 나서 PAT 못 넣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 구영애 선수에게 좀 기회가 빨리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했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키커들이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뭐 PAT 놓치는 선수 너무 많고 짧은 필드골도 놓치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구단들이 참다. 지금 뭐 페이트리어스도 그런 거지만 뭐 키커들이 기존 키커들이 못한다거나 부상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새로운 키커들 자꾸 물색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우리 팀만이 아니라 다른 팀의 프랙티스 스쿼드에 누구 있나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좀 기회가 이번에는 좀 기회를 잘 살려서 올해 기회가 오게 된다면 이게 잘 살려서 오랫동안 그 모습을 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톰 브레이디 선수가 3쿼터 에델만에게 이제 패스를 던지면서 브렛 파브를 제치고 올타임 패싱 야드 3위에 이제 올라서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3위고 이제 2위도 사실은 머지 않았어요. 네. 금방 페이튼 매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다 쫓아서 올라갈 텐데 예전에 브레이디 하면 네.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러니까 브레이디 젊을 때 생각하면 브레이디는 팀을 계속 승리로 이끌고 우승까지 이끌곤 했지만 스탯이 좋은 쿼터백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오래 뛰면서 스탯까지도 역대급이 돼가고 있고 단일 시즌으로만 봐도 2007년에 전승할 때는 16승 무패로 정규 시즌 마쳤을 때는 뭐 그때는 뭐
1년 최다 터치다운 기록도 깼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승 반지와 스탯을 모든 걸 다 가지는 정말 우승 반지 못 가졌죠 그때. 아니 그때는 아니야. 역대 전체로 봤을 때 반지 제일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6개 반지 한 손으로 다 안 되는 6개의 반지와 스탯까지도 다 가지는 이제 진짜 욕심쟁이 뭐 모든 걸 다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위 자리도 곧 추격을 할 수 있는 이 톰 브레이디인데 1위는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현역으로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조금 나이가 조금 더 어리기 때문에 한두 해 더 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사실 드루 브리스도 아주 오래 더 뛰지는 않을 텐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 브리스를 따라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드루 브리스는 지금 영상 올라왔는데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곧 복귀할 것 같아요. 네네. 손가락 수술하면서 한 4주, 6주 말했었는데 지금 한 3, 4주 됐죠 아마. 3주쯤 됐죠. 네. 돌아올 때 거의 이제 임박한 것 같은데 드루 브리스는 그 브레이디와 달리 스탯을 쌓는 쿼터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가 돌아와서 계속 그 모습대로 한다. 그리고 한두 살 더 어리기 때문에 한두 해 더 뛴다. 그러면 사실 브리스까지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따라잡을 가능성은 그래도 남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요. 예, 이제 패트리어츠와 레드스킨스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버팔로 빌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제가 마리오타가 2주 연속 그날을 보여주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빌스가 이겼습니다. 뭐 빌스가 이긴 것도 이긴 거고 이날 사실 승패를 가른 거는 사실 물론 이제 쿼터백들이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긴 했지만 키커였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팀 수비가 다 잘합니다. 그 리그 실점 기준으로 했을 때 4위와 5위 팀의 대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다 한 15점 내외로 실점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수비가 양팀 다 강했죠. 거기서 이제 한 득점 올리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14대 7로 이제 빌스가 이겼는데 이거를 승부를 가른 거는 사실 키커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날 보면 타이탄스 키커 라이언 서컵이 부상으로 IR에 올라가 있고 대체에서 들어온 카이로 센토스가 필드골을 3개를 놓치고 하나는 또 블락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4개를 놓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7점 차 승부였으니까 4개 중에 3개 성공시켰으면 이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승부에 물론 이제 쿼터백들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리고 마리오타가 절대 잘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날 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마리오타는 파켓 패서로서는 정말 한계 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자시 앨런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건 서로 상쇄됐다라고 봤을 때 이날 승부를 가른 것은 키커들 그 다음에 또 특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키커들도 문제였지만 저는 마이크 브레이블의 감독의 그런 어떤 판단력 그 조금 플레이 콜링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날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미 이 키커 산토스가 필드골을 2개를 놓치고 하나는 블로킹을 당했었거든요. 마지막을 놓치기 전에. 근데 이제 마지막 또 하나 이제 놓친 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4쿼터에 한 6분여를 남기고 원포지션 게임에서 원포지션 게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4대 7점 차이였기 때문에 필드골 하나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6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포스 다운이었는데 포스앤 4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포스 다운 공격하기도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됐겠죠. 공격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필드골을 시켰는데 이것도 53야드 필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판단 자체는 필드골 빨리 놓고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터치다운해서 역전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속셈인데 한 포지션 게임인데 14대 7이니까 여기서 터치다운해도 이기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득점을 2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맞죠. 근데 2번 실패하고 한 번 블락당한 상황에서 53야드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필드골 또 시킨다? 이거는 너무 사실은 확률로 봤을 때 높지 않은 확률에 갬블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판단이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뭐 여지없이 실패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었으면은 그 필드골보다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고포레이트 하기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펀트를 해서 상대방을 자기 진영에 깊이 좀 이렇게 좀 박아놓고 수비는 잘하고 있었으니까 금방 그 어쨌든 수비에서 다시 막아서 공을 다시 돌려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필드골 키커도 상당히 지금 멘탈이 안 좋을 텐데 그럼요. 근데 53야드 필드골 시킨다? 이건 좀 무모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모한 것도 무모한 건데 너무
너무 나이브한 판단 아니었나. 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못 넣고 경기 패했고 그리고 이날 경기 끝나고 나서 키커 산토스는 잘렸죠. 어떻게 안 잘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키커가 이제 자꾸 이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구형의 선수한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네. 비나티에리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구영희 선수에게는 또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쿼터백으로 조금 돌아가서 보면 이제 마리오탄 정말 잘 못했고요. 자시 알렌도 네. 이날 진짜 딱 이길 정도만 해줬어요. 그리고 본인도 경기 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도 컴플리멘터리 풋볼을 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컴플리멘터리 풋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보조적, 지원적 성격의 풋볼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비가 해주는 역할에 본인이 주도적이 아니라 지원하는 정도의 풋볼로 해야겠다라는 얘기인데 상당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내가 이 팀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지금은 수비가 잘하니까 수비가 잘하는 거에 내가 경기를 망치지 않고 컴플리멘터리 풋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즈만 해설위원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인 이 게임 매니징.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본인이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놀랐는데 어쨌든 이게 아마 이날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본인이 아마 이런 거에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양 팀이 다 수비 다 잘한다고 했고 타이탄스도 이제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제 패스러시도 잘 들어왔는데 한번 이런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패스러시 들어온 거를 본인이 이제 저시 알렌이 잘 피해서 다시 패스할 대형을 갖춰서 본인이 이제 패스를 했는데 인터셉트 당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데서 좀 이제 좀 많이 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좀 타격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실수만 안 했으면 팀이 계속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구나라고 좀 느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근데 그런 어쨌든 뭐 내가 실수를 하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쨌든 팀의 상승세를 꺾지 않는 거는 중요한데 사실 쿼터백이 이런 생각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으로 이 공격을 이끌어야 되는 쿼터백이 과연 프랜차이즈 스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의문이 생기네요.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자시 알렌처럼 젊은 선수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생각은 누가 해야 되냐면 컬크 커슨스 이런 선수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베테랑인데 이미 여러 해를 뛰었는데 안 된다라는 게 검증이 반복적으로 된 선수는 그렇게 해야죠. 너는 역할이 딱 그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시 알렌은 지금 이제 빌스가 높은 순위로 뽑은 쿼터백이고 앞으로 여러 해 동안 팀을 이끌어야 될 선수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본인이 그런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거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에 저시 알렌이 헬멧 투 헬멧 히트를 당해서 이제 부상으로 좀 나갔었잖아요. 근데 이날 경기를 뛰기는 했지만 이날도 보면 비슷한 상황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날은 헬멧 투 헬멧은 아니었지만 아마 지금 다른 선수 무릎에 좀 부딪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니 투 더 헬멧이죠. 그런 이렇게 정확히 제가 이제 니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대편 몸에 본인이 슬라이드하면서 헬멧 너무 부딪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게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조시 알렌이 조심해야 될 거는 부상을 조심하자. 그런 게 오히려 지금 젊은 선수한테는 더 조심할 거고 본인이 공격을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 젊은 선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핀트를 틀어서 그렇죠. 우리 팀이 강하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정도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팀 강하니까 그 선수들 믿고 그냥 내가 빵빵 던져서 그냥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수비를 믿고 수비를 믿어라. 내가 실수해도 수비가 받쳐준다라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선수기 때문에. 나는 강하지 않지만 우리 팀은 강하니까. 수비가 강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빌스와 이제 타이탄스 얘기를 해봤고요. 재밌는 거 하나만 또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 이제 재밌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다른 거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그 이날 빌스에 대해서 칭찬 하나 해주고 싶은 거는 수비가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스탯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색을 5개, 쿼터백 힛 8개, 태클 풀 로스가 9개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는 상당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적절히 블리츠를 섞어가면서 패스러시를 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블리츠 없이 라인맨 4명만으로도 이런 수비를 하더라라는 생각이 놀라웠거든요. 근데 진짜 수비하는 입장에서 블리츠를 하지 않고 디펜시브 라인맨만으로도 이렇게 패스러시를 가할 수 있다? 그럼 수비에서 너무 유리해집니다.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은 진짜 뭐 다른 리시버나 러닝백 방어하는데 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정말 수비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빌스 수비가 진짜 괜찮구나 라고 좀 느꼈고요. 이제 다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경기 하면서 옛날 얘기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뮤직시티 미라클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프랭크 와이책 타이랜드가
레터럴한 게 레터럴이었냐, 일리걸 포워드 패스였냐 이게 이제 시비가 있었던 건데 네. 이날 경기에서는 마커스 메리오타 또 타이턴스의 지금 이제 프랭크 와이츠의 후배죠. 그렇지. 20년 후배인데 그 메리오타가 뛰다가 패스를 한 것이 일리걸 포워드 패스로 터치다운이 부여가 됐었어요.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를 넘어서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일리걸 포워드 패스가 선언이 되면서 터치다운이 무효가 됐다. 네. 결론적으로 이 페널티가 20년 늦게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빌스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의 구현. 어떻게 보면 이게 20년 전에 불려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빌스 팬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 있었다. 네.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빌스와 이 타이탄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